여러분 혹시 배영 발차기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잘 안 가는 분들 있으신가요? 오히려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배영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다리만 바쁘게 움직이는데 왜 저만 제자리일까요? 이 말입니다. 실제로 수영장에서 보면 열심히 발차기는 하고 몸이 물 위에서 제자리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배영은 다른 용법과 달리 얼굴이 수면 위에 있고 팔과 다리가 모두 위아래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세가 무너져도 우리가 몸 전체에서 불안정을 느끼기 쉽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배영에서 많이 실수하는 자세들 한번 알아보고 제일 중요한 배영에서의 핵심인 땡땡땡 자세를 위한 연습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 핵심 자세만 잘 알고 배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연결됐던 실수 자세들 모두 이해가 되고 이전보다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무릎이 과도하게 접히면서 발차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차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제자리인 분들 체크해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배영 발차기를 하면서 허벅지가 움직이기보다는 우리의 무릎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허벅지와 종아리가 지나치게 접힌 상태에서 물을 미는 것이 아니라 물을 잘라내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이때 몸은 허벅지와 다리가 각이 생겨서 우리의 몸의 유선형 라인이 무너지고 발차기를 할 때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물의 저항에 의해서 계속 뒷걸음질 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교정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접는 대신에 먼저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막대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허벅지가 가볍게 위아래로 흔들리듯이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세요. 무릎은 부드럽게 움직이되 절대 접는 느낌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위주로 부드럽게 킥을 해 나가면 몸이 저절로 곧게 펴질 수 있고 발차기를 하면서 우리의 추진력을 몸 전체에 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를 볼까요? 발차기 할 때 물 위에서 찰싹찰싹 소리가 크게 났던 분들 집중해주세요. 발차기를 할수록 몸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이것이 바로 실수의 신호인데요. 발목이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뻣뻣한 그런 상황입니다. 발끝이 부드럽게 풀리지 않아서 물을 매끄럽게 밀어내지 못하고 발차기가 오히려 물과 충돌을 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발차기를 할수록 몸이 안정되지도 않고 또 발끝이 아닌 종아리나 우리의 발바닥 중심으로 물을 차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훨씬 쉽게 피로해지겠죠? 교정을 하기 위해서 발목에 힘을 빼고 발끝까지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발목이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여줘야 하는데요. 발목의 유연함을 살려서 발끝까지 물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킥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 물을 찰싹찰싹 때리는 소리가 줄어들고 발차기 하는 동안 몸이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발목이 부드러워지면 리듬도 일정해질 수 있고 몸이 흔들리는 것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 발차기를 하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우리의 속도와 발차기의 템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차기가 규칙적으로 일정하지 않으면 허리부터 머리까지 중심축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유선형 자세도 유지되지 않고 물의 저항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차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6비트 킥처럼 한 스트로크에서 일정하게 킥을 하는 리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박자 그리고 리듬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몸이 곧게 뻗은 상태로 수면 위를 수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릎이 과다하게 접히고 또 발목이 경직되어 있고 또 우리의 발차기에 일정하지 않은 리듬, 이것이 모두 우리의 몸의 유선형을 깨뜨려서 발차기의 추진력을 없애는 그런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실수를 고치기 위한 교정 방법의 목표 또한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곧게 뻗어 있는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럼 유선형 자세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영에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몸이 물속에서 가장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곧게 뻗은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한 줄이 되고 물속을 미끄러지듯이 가로지를 수 있는 상태를 바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선형 자세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먼저 머리와 목 그리고 턱을 당겨서 목을 편안히 유지를 합니다. 시선은 배영이니 천정을 바라봐야겠죠. 머리가 지나치게 젖혀지면 허리가 꺾일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몸 전체를 제대로 고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허벅지부터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고 발목은 긴장을 풀어내 발끝까지 최대한 이어지도록 발차기를 해주세요. 발끝이 수면 위로 아주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자세가 배영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서 몸을 곧게 펴야 배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선형 자세를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는 연습 방법을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도움이 되니 꼭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킥보드로 유선형 자세를 익혀보는 것인데요. 양팔을 머리 위로 뻗은 상태에서 발차기로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유선형 자세를 한번 해보는 그런 연습 방법입니다. 이 드릴은 킥보드가 몸의 중심축 역할을 도와주고 우리가 몸의 일직선 정렬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먼저 수면 위에 들어가서 킥보드를 양손으로 단단히 잡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곧게 뻗고 팔은 귀 옆에 붙게 밀착시켜주세요. 자, 손끝은 전방을 향하게 하고 물속에 살짝 담가줍니다. 시선은 천정을 향하고 턱은 살짝 당겨내 머리가 지나치게 들리거나 또 젖혀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목이 꺾이면 허리가 내려갑니다.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도 우리 복근, 복부와 엉덩이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도 포인트죠. 발차기를 시작할 때는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도 조금씩 하다 보면 연습이 되고 익숙해집니다. 자, 킥은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최대한 일정한 속도로 해주세요.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일정 거리를 이동하면서 우리 몸이 유선형 자세가 되어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봅니다. 몸이 물속에서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지 또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곧게 나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손 위로 발차기만 하는 연습법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킥보드를 통해서 했다면 킥보드 없이 손을 위로만 하고 발차기를 하는 연습법인데요. 균형을 스스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몸의 긴장과 유선형 자세에 더욱더 집중해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손바닥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호개입니다. 손끝이 전방을 향하게 하고 팔은 귀 옆에 쫙 붙여서 몸통과 하나가 되도록 해줍니다. 발차기를 할 때는 발이 물 위로 너무 자주 나오지 않게 해주고 보드 없이 발차기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부의 힘을 유지하고 중심도 잡아야 하고 발차기의 일정한 속도와 리듬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몸의 일직선 라인을 유지하는 연습이 될 수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배영에서 발차기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또 옆으로 가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유와 해결 방법, 연습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배영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꼭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 연습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날 연습에서도 큰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